고가주택은 원천적으로 비과세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아니에요. 첫 번째, 법법 89조의 3호에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해주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주택과 비과세는. 근데 가로수에 써놨어요. 예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토가 써놨는데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양도시가 12억 초과하고는 제외한다. 딱 그것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단증하는 게 95조 제3항감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89조 1항 제3호에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주택의 경우로 한다면 1항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렇죠? 비과세액을 충족한 고가주택으로 한다면 양도 차익 곱하기 분세 분모 양도가액 분자 양도가 빼기 12호 상당하는 금액은 뭐 해줄게? 과세롭게. 근데 그 집이 만약에 1세대의 1주택이라면 꼭 비과세 충족을 해야 돼요? 충족 안 해도 관계없어요? 충족 안 해도 관계없어요. 1세대의 1주택이에요. 1세대 비과세가 아니니까요. 라고 한다면 최고 장부금이 얼마 해줄게? 80% 해줄게. 근데 만약 그 집이 3생 임대주택으로 한다면 2년 안 살아도 관계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억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다 짬뽕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고 한다면 토지의 취득 시기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 연립 다세대는요, 각각 토지 시기가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이. 토지를 먼저 취득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태반의 경우에요. 특히 다가오고 그래요. 당초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서 건물을 헐어버려요. 나중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르게 된다면 장특공제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계산식에 있는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억을 대입한 이 X값은 토지와 건물이 짬뽕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을 쪼개야 돼요. 뭘로 쪼개야 돼요? 원론적으로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쪼개야 돼요. 왜? 단독주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은 뭘로 쪼개야 돼요? 안분해야 돼요? 토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가 곱하기 토지 면적, 건물은 뭘로 해야 돼요? 일반 건물 기준시가, 건물 신축가 기준에 곱하기 구조지수 곱하기 용도지수 곱하기 위치수 곱하기 잔가율 1,000원만 버리고 곱하기 건물 연면적을 하죠. 그러면 개별주택은 어차피 토지 건물 기준시가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양도시가를 뭘로 쪼개야 돼요? 토지 건물 기준시가를 쪼개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취득가를 환산가를 쓰게 된다면 토지 양도시가 쪼개졌죠. 건물 양도시 쪼개졌죠. 그걸 기준시가로 역산해서 환산치대가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합시다.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취득 당시에 실질 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 첫 번째가 뭐예요? 매매 사례가죠. 없으면 뭐예요? 감정평균가죠. 없으면 뭐예요? 환산가를 쓰죠. 그다음에 기준시가는 교환할 때만 외에는 쓸 일이 없고요. 그럼 환산가를 쓴다고 한다면 환산가 산식의 대원칙이 뭐예요? 양도 실가 곱하기 분수의 분모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분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토지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가의 1차 함수 그래프예요.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일반 건물 기준시가의 기울기는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두 개가 혼합된 게 뭐예요? 개별주택 가격이에요. 개별주택 가격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환산가 쓸 때 일반 건물과 토지 기준시가 지금 안 돼요.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양도 실가 전체를 양도 당시의 개별주택가와 나누어서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를 곱하면 전체 환산치대가가 나오죠. 전체 환산치대가를 갖다 놓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돼요.
근데 쪼개진 양도 시가를 토지 건물 기준 시가로 뒤집으면 환산가 쓰면 절대 아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똑같은 관계 없어요. 기울기가 틀려서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토지와 건물이 짝꿍되어 있다 이거예요. 또 극단적인 예로 토지는 등기가 돼 있어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모 회계사님이 신고 수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집이 두 채예요. 그러니까 별도세에 된 아들한테 영등포 있는 집을 증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서구 가양동에 번듯한 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영등포 있는 집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을 뭐라고 해줬냐면 별도세에 대한 아들한테 집만 증여줘. 집만. 그러면 땅 없으니까 집은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증여서 줬고 그 다음에 증여서 낸다 한들 가양동에 있는 집을 팔면 훨씬 이득이니까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자, 가양동 집을 딱 팔았어요. 근데 그 회계사님 뒤로 덜렁 넘어져 버렸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설마 그러리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집이 미등기예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가예요. 미등기니까 어떻게 돼요? 미등기는 감면도 안 해줘요. 비과세도 안 해줘요. 장특공제도 안 해줘요.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회계사님 뒤로 덜렁 넘어져 버린 거예요. 못 온다. 세금이 한두 푼에 몇 억이 나와버리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선배님? 삐긋이 웃으실래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매달 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제가 삐긋이 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시행령 168조에 미등기 제외자산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법원의 판결, 법률력이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 활구에 의해서 대금상태 안에 이전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8년 장애인공제로 상속받은 경우, 그 다음에 공시상 수용되는 경우 삭제됐어요. 그 다음에 건축가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1세대 1주택이죠. 양성화 조치는 안 돼 있어요. 양성화 조치가 돼 있으면 보존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집은 무허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성화 조치가 안 돼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도 없어요. 네. 무허가 증명은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등기 제외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냐면 건물에서 양도 차손나요. 대부분이 그래요. 옛날 구옥은. 왜냐하면 장가율이 예전으로 갈수록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신축가의 기준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차손이 나고 건물의 땅에서는 차익이 나는 거죠.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건물의 양도 차손을 토지 양도 차익에서 곧바로 빼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9억 초과 상당만 과세하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의 양도 차손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9억 초과 상당분 토지분 양도 차손 곧바로 빼면 안 돼요. 건물도 양도 차손 난 것을 9억 초과 상당분만 토지 양도 차익 과세액을 빼줘야 돼요. 왕창 빼면 나중에 아작납니다. 죄송합니다. 말 표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미등기거나 취득시가 다르거나 또 건물은 갑돌일 거예요. 땅은 을돌일 거예요. 그럼 고가주택 판정은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통째로 얼마나 이기죠. 그러면 쪼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쪼개까지가 문제가 돼요. 기본 통칙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대지만 할게요. 전체 대지 양도 차익 빼기 전체 대지 양도 차익 곱하기 복분수입니다. 복분수의 분모에 대지의 양도가액분의 12억은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이잖아요. 그죠? 합계액 중에 대지 상당분이 얼마쯤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건물 양도가 합계액분의 대지 양도가를 대입한다면 X값이 나올 것이다. 자, 이것을 통분해보자. 잠시 중학교 1학년으로 갑시다. 자, 대지 양도 차이는 X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 양도가를 Y라 할 겁니다. 토지 건물 양도가 전체를 Z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치환하면 X-X 곱하기 복분수의 분모 Y분의 12 곱하기 Z분의 Y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풀면은 X-X 곱하기 요건 12Y가 되고 요건 Z가 되고 1분의 Y가 되죠. 내양은 내양, 외와 외양의 거품 값은 같다. 그죠? 그래서 X-X 곱하기 YZ분의 12Y가 되는 거죠. Y는 약분하면 X-Z분의 12X가 되죠.
통분하면 z분의 xz 마이너스 12x죠. x를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z분의 z 마이너스 12죠. 그죠? 그럼 뭐예요? 토지 양도 차익이건 건물 양도 차익 어느 한쪽이 미등기건 지금 다르건 말건 여러 사람 소유했건 말았건 그 사람의 양도 차익 구해서 양도 차익 곱하기 전체 양도가 분의 전체 양도가 마이너스 12.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비율에 지나지 않는다. 비율에.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발생이 또 나요. 어디서 발생이 나요? 시행령 168, 12에서 또 발생이 나요.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주거, 상호, 공업지역이라고 한다면 정착 면적이 몇 배까지? 3배까지. 그 다음에 수도권의 녹지지역은 몇 배까지? 5배까지.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은 몇 배까지? 5배까지. 그 다음에 수도권이건 말건, 밖이건 안쪽이건 말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몇 배까지? 10배까지. 제가 국제공무원 교육에서 강의할 때요, 도시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해요? 수도권은 어디를 말해요? 이렇게 말을 간혹 해요.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수도 파이프가 관계 다 수도권이죠? 수도권 정비 계획도 수도권 딱 세 군데 어디예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뭐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저기 뭐 연천구, 그러면 연천구는 도시지역이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가 들어간 도시 아니에요. 이 도시적 용어는 옛날에 도시계획법이 지금 뭐예요?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전체 토지를 크게 몇 가지로 쪼개놨어요? 몇 가지로? 4가지로 쪼개놨어요. 첫째,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가 농림지역. 네 번째가 자연보전지역. 4가지 쪼개놨어요. 도시지역 다시 몇 개를 쪼개놨어요? 4개를 쪼개놨어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쪼개놨죠. 자, 주거지역은 다시 몇 개를 쪼개놨어요? 3개를 쪼개놨죠.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몇 개요? 4개를 쪼개놨죠.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상업지역. 그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였어요? 도시지역이 가장 조심할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님 이러실 때 8년 제촌 자연동지 감면규정에 저쪽 69조 1항 단서에 주로 많이 걸리고요. 60조 4항에도 많이 걸려요. 60조 4항 해당 토지가 시의 동쪽에 소재한 경우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편입이 3년이 지나면 감면 완전 배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당 토지가 농지후 외의 지목으로 환지 예정지 공고가 나서 3년이 지나면 완전 배제를 하되 환지 청산을 그러지 않는다. 환지 청산을 감면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너무 머리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됐어요. 왜? 본법에 문제가 있어요. 본법을 2002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했어요. 단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까 60조 4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의 동쪽에 주상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농지외 지목후 환지 예정지는 시의 동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주상공은 어디만 대상으로 해요? 시의 동쪽만 대상으로 해요. 근데 법법은 뭐라고 써놨냐면 해당 토지가 주상공에 편입이 되거나 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 예정지 공고가 난다고 한다면 그 편입일 2일부터 양도일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뭐 해줄게? 감면해줄게. 아니 감면 안 해줄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편입일 전까지 것은 감면해줄게. 근데 편입일 이후 건 안 해줄게. 근데 거기에 시의 동의 아니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부칙에 뭐라고 써놨어요? 2001년 12월 말 이전에 읍면동에 만약 읍면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정 규정을 적용 안 할게. 예, 부칙을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이러실 때 저기 가평군에 있는 땅을 팔았다. 자, 가평 그러면 강원도에 경기도요.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로 많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수도권이에요. 그럼 특히 뭘 조심해야 돼요? 소득 시행에 농어촌 주택이 있죠. 그래요? 예, 읍면에 소재해야 돼. 읍은 절대 어디 있으면 안 돼요? 도시지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가평군에 도시지역이 없을까요?
있어요. 과평읍에 명부에도 도시집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또 조심해야 돼요. 도토가 99 사이에 있죠. 농어촌 주택이요. 그죠? 네, 2003년 8월 1일부터 2000 연장하겠대요. 2025년 12월 말 사이에 시대가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데 기준시가 2억 원 폐지했어요. 예, 면적도 폐지했어요. 그 해당 주택을 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 팔 때 이 집은 없는 걸로 볼게. 그 집을 감면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농어촌 주택, 그다음에 한옥주택, 그다음에 고향주택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절대 수도권은 안 돼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녹지역이 빠지고 어떤 때는 녹지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도시지역을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